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미주중앙일보 페이스북 라이브로 오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식보다는 이제 해설 분석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동부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정확하게는 오전 7시부터 7시부터 9시 42분까지 약 2시간 40분에 걸쳐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청문회를 왜 했느냐, 그것부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 의혹이 있었느냐, 그걸 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묻고 싶고자 했던 거였고, 또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국 대선에 어느 정도로 개입돼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가 열렸던 겁니다. 가만히 오늘 톱10 제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좀 받아 적었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은 제가 오베드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일단 긴급 분석한 내용을 제가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국장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미 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희망했다. 누가 희망했느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한 거죠, 수사 중단을.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 하지만 그 러시아 스캔들 전체에 대한 수사 중단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직접 명령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그런 뉘앙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하고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불러서 좀 이거를 이제 가만히 놔둬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러시아 외교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만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100% 믿고 방송사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정부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있는 것으로 들통이 났죠. 그게 있는 것으로 들통난 거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여기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기가 백악관에서 나오기 12일 전에 정보국들,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흘릴 수 있게, 그런 기밀들을 흘릴 수 있게 오바마가 그 뒤에서 이렇게 조작한 것이다, 그런 음모론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두 번째 질문은 또 왜 즉각 거절하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희망한다,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왜 즉각 거절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코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요청은 그냥 충격적이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사법 방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법 방해이면은 트럼프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사법 방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코미 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고,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뮬러 특검이 설명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메모를 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코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직후에 메모를 적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얘기하고자 자기라고 이렇게 독대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메모를 만남 뒤에 곧바로 이렇게 메모를 적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했기 때문에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뿐만 아니라 FBI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이후 있었던
9번의 대화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트럼프가 그 회의에 대해 거짓말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번 대화라고 했는데 이제 2번은 직접 만난 거고 7번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접촉했다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메모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직접 흘린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흘렸는데 데니엘 리치먼 콜롬비아 법대 교수하고 절친한 관계인데 그 리치먼 법대 교수한테 메모를 직접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왜 직접 그 언론한테 주지 않았느냐, 뭐 그런 질문도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신 뒤에 제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방송 그리고 보도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 정도였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완전 엄청난 이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 뒤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번 대선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음모론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해킹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위키리크스, 러시아 얘기가 나오면 위키리크스, 여러분들은 이제 위키리크스 얘기를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는 최대한 이제 위키리크스는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키리크스가 언론하고 힐러리 클린턴 캠프 간의 그 내통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ABC, NBC, CBS,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 이 러시아 정부를 계속 때리는 이유가 러시아 정부하고 트럼프의 내통설을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망신당했기 때문인 이유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러시아 해킹은 미 전역에 있는 투표소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킹이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러시아 해킹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지메일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운영하는 지메일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포데스타에게 이메일 패스워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포데스타는 이메일 패스워드를 바꿨지만 그 패스워드가 그대로 해커에게 노출됐습니다. 근데 이 해커가 과연 러시아 정부인지 아니면은 민주당 인사이더의 인사이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커가 패스워드를 알아내면서 포데스타의 이메일 내용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주류 언론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망신스러운 내용이고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포데스타 이런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 캠프의 주요 인물들의 좀 창피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주류 언론 기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캠프로부터 접대받은 것,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정치부 기자가 편집 권한을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넘겨준 것, 그리고 CNN 농계 기자 민주당 위원회 임시 의장이었던 도나 브라질이 경선 토론에 앞서 질문지를 미리 힐러리 클린턴에 넘긴 것, 민주당 지도부에 공화당 대선 토론 때 어떤 질문을 할지 물어본 것, 그리고 버니 샌더스 민주당 경선 후보의 수영복 입은 사진 공개 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 캠프로서는 이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은 최근 계속 지난 5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랬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러시아 정부 때문에 자신이 졌다. 10월 26일까지만 해도 내가 이길 수 있었지만 그때 자신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는 그런 위키리크스 내용과 함께 또 코무이 전 FBI 국장이 이메일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펼치면서 자신이 졌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선 해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때에도 그러니까 그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존 맥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 그 두 캠프에 대해서도 그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왜 유독 2016년 이번 대선에만 그렇게 이거를 문제 삼느냐. 그것은 정말 큰 빅 퀘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가 해명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일단 오늘 나왔던 영상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Did you show copies of your memos to anyone outsid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Yes. And to whom did you show copies? I asked, President tweeted on Friday after I got fired that I better hope there's not tapes. I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on Monday night, because it didn't dawn on me originally, that there might be corroboration for our conversation, there might be a tape. And my judgment was I needed to get that out into the public square. And so I asked a friend of mine to share the content of the memo with a reporter. Didn't do it my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I asked him to because I thought that might promp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counsel. And so I asked a close friend of mine to do it. And was that Mr. Wittes? No, no. Who was that? A good friend of mine who's a professor at Columbia Law School. 예, 지금 그 여러분께서 들으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메모.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직후에 그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그 메모를 다 받아 적었는데 그 메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를 자기의 그 친구인 콜롬비아 법대 교수에게 그렇게 전달했다고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에 이제 아까 위키리크스를 설명했는데요.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는 위키리크스가 그 전달받은 내용이 꼭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그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관계자가 워싱턴 DC 공원에서 포데스타의 이메일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을 직접 건네받았다. 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안 어산지도 작년에 그 독일 방송하고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니다. 14살짜리 아이도 쉽게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은 약했다면서 러시아 개입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과연 그 민주당 인사이더가 이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지 아니면은 러시아 정부가 정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해서 이런 해킹을 해서 그 존 포데스타 이메일 계좌를 해킹했는지 그것은 지금 두고 봐야 밝혀질 사안입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So why didn't you give those to somebody yourself rather than give them through a third party? Because I was worried the media was camping at the end of my driveway at that point, and I was actually going out of town with my wife to hide, and I worried it would be like feeding seagulls at the beach if it was I who gave it to the media. So I asked my friend, make sure this gets out. 예, 왜 꼭 친구를 통해서 콜롬비아 법대 교수 친구를 통해서 그 메모가 있다는 것을 흘렸어야 됐느냐 그걸 질문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미 국장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언론들이 계속 그때 막 이제 해임된 직후였거든요. 코미 국장이. 그래서 언론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Here's the question. You're big, you're strong. I know the Oval Office, and I know what happens to people when they walk in.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intimidation. But why didn't you stop and say, Mr. President, this is wrong. I cannot discuss this with you? It's a great question. Maybe if I were stronger, I would have. I was so stunned by the conversation that I just took it in. And the only thing I could think to say, because I was playing in my mind, because I could remember every word he said, I was playing in my mind, what should my response be? And that's why I very carefully chose the words. And look, I've seen the tweet about tapes. Lordy, I hope there are tapes. I
I remember saying, I agree he's a good guy, as a way of saying I'm not agreeing with what you just asked me to do. Again, maybe other people would be stronger in that circumstance, but that's how I conducted myself. I hope I'll never have another opportunity. Maybe if I did it again, I would do it better. 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희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스캔들 전체에 대한 수사 중단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그 뉘앙스를 풍겼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코미 국장이 얘기를 했는데 왜 즉각 거절하지 않았냐?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코미 국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냥 요청은 충격적이었다. 뭐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영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he question. You're big, you're strong. I know the Oval Office, and I know what happens to people when they walk in.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intimidation. But why didn't you stop and say, Mr. President, this is wrong. I cannot discuss this with you. 자, 이건 아까 나왔던 영상이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That led you to determine that you needed to start putting down a written record? A combination of things. I think the circumstances, the subject matter, and the person I was interacting with. Circumstances first, I was alon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President-elect, soon to be President. The subject matter, I was talking about matters that touch on the FBI's core responsibility and that relate to the President-elect personally. And then the nature of the person.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That combination of things I'd never experienced before, but it led me to believe I got to write it down, and I got to write it down in a very detailed way. 예, 왜 메모를 남겼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했기 때문에 언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뿐만 아니라 FBI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예,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이후 있었던 그 대화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어야 됐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이제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그 이메일 스캔들을 이제 계속 수사를 했거든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그러면서 이제 작년 한 6월 정도에 그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원래 이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기소가 될 것이냐, 기소가 안 될 것이냐, 그 이메일 사건으로, 이메일 스캔들로 인해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권은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당시에 그 결정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그 공항에서 미팅을 가졌던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남편하고 만날 수가 있느냐, 그 기소 여부 결정을 하루 이틀 앞두고. 그래서 큰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그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러면 기소 여부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그것을 전적으로 코미 전 국장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미 전 국장이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그 기소를 불기소로 이제 권고를 했죠.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한테.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면은 그 클린턴 전 법무장관이 계속 위법 행위를 했어요. 아마 그 영상들을 그 유튜브로 보시면은 알 수가 있겠는데, 다 한 4-5가지에 대해서 그 명백한 위반 행위를 했는데 막판에 그래도 그 인텐트,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를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그 민주당은 사실을 말로 홈런을 날리려고 그랬어요. 그 트럼프가 드디어 탄핵이 될 수 있게 그 첫 걸음에 첫 발을 잘 내디디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왜냐하면은 그 린치가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그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그 investigation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matter, 문제,
이메일 문제라고 얘기해라.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팍스뉴스나 뭐 CNN도 이것에 대해서 뭐 Lynch asked for Clinton investigation to be called a matter. 그러니까 린치가 클린턴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문제라고 써라. 이게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나온 청문회 내용 중에요. 다음 영상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seen the tweet about tapes. Lordy, I hope there are tapes. 예, 지금 잠깐 내용을 보면은 테이프. 그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BI 전 국장인 제임스 코미가 말 조심해야 된다. 내가 테이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로 간에 이제 대화한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미 국장은 나는 숨길 게 없다. 테이프가 있다면은 다 공개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오늘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release all the tapes. 테이프를 다 풀어라. 그러면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꼭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I gather from all this that you're willing to say now that while you were directo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not under investigation. Is that a fair statement? That's correct. All right. So that's a fact that we can rely on at this Yes, sir. 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대선 시스템에 해킹을 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 사이버 침입은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코미 국장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요. 러시아의 침입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05년 늦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대대적으로 정부, 비정부 기관, 비영리 기관을 겨냥해서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또 아셔야 될 게 FBI가 수사해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가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발표한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도 그 해킹을 하려고 했다. 그 전산 시스템에 해킹을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은 그걸 잘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럼 FBI 쪽에서 조심해라 해가지고 그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 보안 유지에 있어서. 근데 민주당은 FBI 쪽에서 15번이나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러시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다 무시했대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킹을 결국 당한 거죠. 근데 해킹을 당한 뒤에 FBI 쪽에서 그 해킹당한 컴퓨터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는 참 수상하죠. 이상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근데 어떻게 러시아 정부가 알아냈느냐? 그것은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그 보안 회사인데 그 사설업체예요. 사설업체인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고용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어바인 소재 회사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아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여러분께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도 거의 밝히지 않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거기에 그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다. 그 사설업체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정부 트럼프 캠프 내통설이 그때서야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보도된 거고. 그래서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근데 2달 전에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류 언론에서는 별로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 러시아 정부하고 트럼프 캠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해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증인 한 명도 없다는 것. 그 증거물 하나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you didn't consider your memo or your sense of that conversation to be a government document. You considered it to be somehow your own personal document that you could share with the media as you wanted to? Correct. Through a friend? I understood this to be my recollection recorded of my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As a private citizen, I felt free to share that. I thought it very important to get it out. So were all of your memos that you recorded on classified or other documents, memos that might be yours as a private citizen? I'm sorry, I'm not following the question. Well, I think you said you'd use classified. Oh yeah, not the classified documents. Unclassified, I don't have any of them anymore, but I gave them to the special counsel. But yeah, my view was that the content of those unclassified, the memorialization of those conversations was
my recollection recorded. So why didn't you give those to somebody yourself rather than give them through a third party? Because I was worried the media was camping at the end of my driveway at that point, and I was actually going out of town with my wife to hide, and I worried it would be like feeding seagulls at the beach if it was I who gave it to the media. So I asked my friend, make sure this gets out. 예,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 언론에 친구를 통해서 그 메모를 했을 때 그게 정부 관계자잖아요. 이제 FBI 국장이면. 근데 FBI 국장으로서 그런 메모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정부 문서 아니냐 그런 것을 이렇게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코미 국장은 이미 해임된 뒤니까 일반 미국 시민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고 또 그리고 당시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쳐서 언론에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음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저희가 일단 그 나중에 이제 오베드 시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오늘 그 중요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가 러시아하고 그 대화 채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또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정부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코미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가 승인 안 된 적성 국가와 채널을 만드는 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다. 푸틴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백 채널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그 청문회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안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법방해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을 못했고 그것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직접적으로 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 러시아 내통 관계에 대해서 그 수사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거기서에 대해서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에이전트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꼭두각시냐. 러시아 정부의 꼭두각시다. 트럼프가 마치 이제 주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했는데 그게 그 사실이냐? 트럼프가 러시아 정부의 지시를 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 내통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러시아 정부하고 그 내통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그렇게 재차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미 국장한테도 만약에 내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을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명백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팍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다면 기분 좋은 하루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루저, 여러 언론,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팍스뉴스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루저는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 그 기소 힐러리 클린턴 전 그 국무장관 이메일 스캔들에 있어서 기소 여부를 이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결정권을 결국 코미한테 주고 말았죠. 주게 되고 말았죠. 그것은 뭐냐면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그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미팅한 게 이제 들통나면서 그 결정권을 사실상 코미 국장한테 넘겨주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그 로레타 린치가 그 이메일 수사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말 쓰지 마라. 수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수사라는 말을 쓰지 마라. 수사가 아니고 그냥 문제다. 이메일 문제, matter. 이메일 matter라고 얘기해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했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 하려다가 말았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또 아까 이것에 연장돼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힐러리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주고받았던 이메일 기록을 그 당시에 이제 전부 국무부에 제출하지 않고 재임 중 사용한 사설 이메일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면담 요청도 이렇게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뭐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제작했거나 수신한 연방정부 기록물을 인쇄한 뒤 국무장관실에 관련 문서들과 함께 보존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클린턴이. 그래서 국무부 감사관실은 그때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케리 현 국무장관과, 당시에는 현 국무장관이었죠. 그 다음 메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웰, 콘돌리자 라이스, 이런 전임 국무장관 3명을 면담했지만 힐러리는 국무부 측의 면담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만 5천 개 이메일을 지운 것도 규정 위반이다. 국무부 승인 없이 한 행위다. 규정 위반은 곧 연방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코미 전 국장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불기소를 권고했었죠. 예, 아무튼 오늘 보면은 일단 민주당 측에서 좀 많이 깜짝 놀란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히 로레타 린치 전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수사라는 말 쓰지 말고 문제라고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큰 뉴스였고, 또 FBI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다. 큰 거짓말을 했다. 뭐가 거짓말이냐? FBI하고 FBI 자기 국장이었던 제임스 코미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지만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미 국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이렇게 열렸는데 그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생방송으로 지켜보신 분들은. 뭐냐면 1908년 FBI 창설 이후에 중도 하차한 FBI 국장은 두 번째예요. 제임스 코미가요. 그래서 좀 약간 본인 개인으로서는 좀 창피한 그런 기록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인데 4년만 마치고 나머지 6년은 마치지 못해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됐다고 그렇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고, 스포츠계의 슈퍼볼 하면은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계의 슈퍼볼이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바에도 생중계할 정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상 그렇게 내용은 크게 충격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안티 언론, 트럼프 안티 언론인 CNN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CNN 제가 지금 켰지만 딱 나왔네요.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을 지금 톱 기사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는 일단 공개 청문회는 여기서 끝났고요. 또 비공개 청문회를 계속해서 청문회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코미 국장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 만한 그런 증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단지 트럼프가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트럼프가 미팅을 할 때, 제임스 코미 전 국장하고 올해 2월에 미팅을 했을 때 현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있었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렇게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잠깐 자리 비켜 그랬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나가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코미 국장을 불러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좀 놔둬라, 이제. 마이클 플린. 이게 2월 14일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부 장관을 해임했어요. 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해고를 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여러 그 방송사, 뭐 CBS 뉴스, MBC 뉴스, ABC 뉴스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부 장관이 러시아 외교관과 접촉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거짓말로 들통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서 너 왜 거짓말했어? 그래서 해고를 했거든요. 마이클 플린에 대해서. 이제 그게 해고한 날짜가 2017년 2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2월 14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제임스 코미 국장, 그 트럼프 대통령, 요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들 나가.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나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당신도 나가. 이렇게 해놓고 마이클 플린 2명이 있는 자리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플린 괜찮은 사람이야. 해고한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거 좀, 그 수사에 대해서 좀 손 좀 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요 발언 자체는. 요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결정권은 이것에 대한, 이게 그 사법 방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로버트 뮬러 현 특검 측에서 결정할 일이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다시 코미 국장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해서 아니면 불러서 야 이거 수사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수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단 오늘 일단 그 청문회 긴급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저희 22번째 원영석의 오베드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